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교육에 대해서 지난해와 또 올해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시무식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교육감님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많이 오셨나요? 네. 올해 아마 처음으로 네. 이 외부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사가 새롭게 1월 2일자로 나가지고 아마 담당자들이 조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새 방송은 첫 방송은 이제 시사 인터뷰 오늘과 함께 광주 MBC와 함께. 맞습니다. 작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네. 좀 정리해 보시자면. 네, 2023년도 정말로 치열하게 달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웠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고 또 긍정적인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교육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다양한 실력 뭐 이게 지표로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학교마다 가보면 특히 학력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그 인성과 관련해서도 학교 생활 만족도는 올라가고 자살률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내려가는 이러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한국 매니페스토가 선정하는 평가하는 최우수 SA 등급을 종합적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교육청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또 뭐 광산구 저희 국제교육특구를 비롯해서 AI 교육 선도 교육청 선정 등등 교육부가 이렇게 발주하는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광주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보라 클릭하시면 검색하시면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하나가 늘봄학교입니다. 예, 늘봄학교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광주의 늘봄학교는 어떤 또 차별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늘봄학교는 돌봄과 기존에 방과후가 두 개가 이제 합해져서 특별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학생들을 이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네. 따라서 방과 후의 프로그램과 돌봄의 프로그램이 합성되어진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도 올해 일단은 확산을 하고요. 그리고 25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가급적이면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부담을 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교육기관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기관들과 연대해서 뭐 위탁을 줄 것은 위탁을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함께 하고 함으로써 교사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 늘봄을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늘봄이 이제 취지도 좋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인력에게 부담이 더 가버리면은 좀 소위 말해서 업무에 하중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이 담당 인력을 일정 부분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과후나 돌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들을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의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거기도 이렇게 돌봄 기능이나 방과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예, 이거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학부모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선택권을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실시되어지는 것이 고교 학점제이고 2025년부터 이제 전면 실시되어집니다.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교육청도 그동안에 꾸준히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가장 그 필요로 한 것들이 이제 공간을 혁신해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이것들은 뭐 거의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교강사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네. 단위 학교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빛골 원학교를 9월 1일 날 제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MOOC처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들을 다 원학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 강사를 비롯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범학교 또 준비학교 이러한 것들을 예행 연습을 통해서 이미 이제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25년 이 전면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도 우리 교육청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설명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에 우리 진로 진학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 우리 빛골 온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진로 진학 관련 아카데미를 지금 7번 이렇게 열어서 이와 관련되진 입시나 또 우리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 고교 학점제까지 포함 우리가 그러한 학부모 설명회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광산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교육부 제3기 교육국제화 특구로 또 지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럼 변화가 되는 건가요? 이 교육국제화 특구는 특별히 우리가 광산구가 갖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 이주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이 다문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언어보다는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읽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이 국제화 시대에 그리고 세계의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더 글로벌 인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언어와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국제로 나아갈 수 있는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좀 더 터줘보자. 그래서 국제에 관련되어진 체험 특구를 이 광산구에 만들었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다문화 밀집 학교는 또 그러한 국제 체험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그래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광산구 국제 특구화 사업입니다. 네, 광산구의 특성을 또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 이런 생각이시네요. 유튜브 지금 광주 보라 검색하시면 저희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지금 문자를 주시면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는 조금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무엇이든 광주 교육을 위해서 대답을 해주시겠죠? 네네. 아유, 당연합니다.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예산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다 줄은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 자체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12.3% 그래서 이제 액수로 이야기하면 3,757억이 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3조 1천억 시대를 맞았다가 2조 6천 18억 정도로 이제 예산이 좀 깎이게 되었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금의 일부를 풀어서 우리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도록 우선 투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로 지금 질문 주신 분들, 또 유선주 씨는 이정선 교육감님 다양한 교육 정책 올해도 응원한다고 광주교육 화이팅 하셨고, 김유리 님이 올해 희망교실을 폐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듣는데 희망교실이라는 것을 폐지하셨나요? 올해 폐지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희망교실 사업은 소멸되었습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소멸되었는데요. 희망교실은 장희국 교육감 1기 때 제가 인수위원회 그거 담당한 책임자였고요. 이거는 교육복지 사업을 어떻게 더 잘 해볼 수 있을 것인가의 일환으로 나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육복지 사업이 그 당시에는 예산이 한 학교에 1억에서 1억 2천 정도까지가 배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야 이 사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뭐 단위 학교에 3천 정도의 예산이 그 뒤에 줄어 가지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있는 데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복지와 관련되어진 꿈드림이 사업을 비롯해서 그 교육 과정 속에 녹여 있는 모든 교육복지 사업들을 촘촘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맞춤형 이러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또 올해는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또 운영 경비,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의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 사업은 작년으로 일몰되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은지님이 일반고는 3학년 때 취업 연계 교육이 가능한데 특성화고도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일반고처럼 좀 가능하게 하는 건 힘들까요?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더 많이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세용 씨도 광주 학생의 실력 복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주신 분들이 여기 지금 질문에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교복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교복 담합해 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좀 줬던 일이 있었는데 교복 어떻게 됩니까? 교복 간소화 추진 혹시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네,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열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39개 업체가 벌금형을 받았고 또 5에서 6개월 동안에 이러한 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 2024년 상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이렇게 구매해서 입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간소화되어 있는 간편복 그리고 이제 생활 우리복 그리고 교복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많이 열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학기부터 교복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학교별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결화되어진 교복 구매 방법이나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부 변경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교복 단합 같은 경우는 저희 17개 그 전국 중에서도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적극 행정을 한 결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과정 중에 하나였다. 네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교육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상황인데 그 대안으로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좀 발굴하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광주를 떠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모델. 예.
이거는 뭐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학, 교육청 그리고 모든 교육 유관기관 그리고 산업체까지 함께 해줘야 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광주에서 다시 정주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방화 시대에 내놓은 교육발전 특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교육만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우리 지역의 기관들이 함께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 상급학교 지나갈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이 진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걸 위해서는 이제 대학도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과를 더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더 확대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 대학도 그렇게 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잠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잠자는 교실을 좀 깨워보겠다라고 하는 것.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취업률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걸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계가 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해 가지고 더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러한 미스매치를 좀 줄여주는 것이 취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돌봄이나 학교 복합화 시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AI 시대에 이제 최첨단 AI와 관련되어진 이러한 학교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분야에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저희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교육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와 라디오가 동시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 원고에 있는 내용을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을 먼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관련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 봉사활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봉사활동은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대략 한 100여 개 넘는 봉사 동아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각자 학교에서 맞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들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MZ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MZ세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알려준다랄까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홈페이지를 열어준다랄까 이러한 과거와 조금 다른 SNS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연탄 봉사 뭐 이렇게 또 이 노인들 가서 이렇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봉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몸으로 하는 봉사도 물론 겸해서 합니다마는 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봉사를 새롭게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거 고민인데 김경은님과 또 버티면 온다 주말이님이 요새 아이들이 핸드폰만 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독서 교육 중요한데 하고 주셨고 또 제 아이도 독서를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독서를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창의적인 독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학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책 한 권씩을 선물을 할 겁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4개 영역에 걸쳐서 이 교육과정과 녹여내는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독서 마라톤 그리고 독서 마일리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과거에는 42.195km를 다 완주하면 표창장으로 대신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완주한 아이들에게는 이 선별을 해가지고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한 학생들 중에 예컨대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네. 독일 괴테 하우스를 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요.
해밍웨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미국의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보내주셔서 그 해밍웨이가 어떤 이 작품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독서 아이템을 마련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MBC와 함께 네. 우리 독서 열차 떠나지 않습니까? 네, 파주로. 맞습니다. 네. 이것도 올해는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책으로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최영수 님이 그 글을 주셨어요. 질문에 2023년 학생 학부모에게 100% 만족감을 준 글로벌 세계 한 바퀴 정책. 올해도 확대가 되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네, 이 5개 영역에 걸쳐서 더 확대를 합니다. 작년 했던 것보다도 작년에 대략 저희가 35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400명, 한 450명 정도까지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이제 기후 환경 그리고 생태 전환과 같은 이런 것들, 기술 과학과 관련된 것들, 네. 다문화와 관련된 것들, 체육과 관련된 이런 주제를 추가해서 우리 기후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는 아이슬란드에 가서 특별히 빙하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후 환경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까지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를 더 확대하실까요? 올해는 대략 한 그룹이 20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한 5개 주제 정도 더 이렇게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님이 올해 광주교육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또 응원 주셨고 이정선 교육감님 2024년 광주교육 정책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국님도 주셨습니다. 그중에 또 시교육청의 이전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시교육청이 38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장소를 서로 용도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지를 이용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본청에 이러한 협소한 사정도 조금 고려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금이님이 독서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책 선물까지 주시고 광주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의 화두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교권 추락 그리고 학생 인권과의 충돌 이겁니다. 광주 교육도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고소 고발된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예,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교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어진 것, 문제가 표면화되어진 것은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사람들이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충돌로 그 원인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조화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들이 존중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그 방편이 교권 사업법이 개편됨으로써 일단 많은 부분 보장이 되어졌고요. 또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이 이렇게 보급되어짐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가 그 한계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규정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뭐 전국이 대동소이하고요. 광주는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교육감 직속으로 현장 교권 지원단을 만들어서 바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동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교권 보호 정책들은 17개 시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뭐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 학생 인권 조례에 과거에 비대칭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권리,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잘 규정이 돼 있는데 책임이나 의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조화롭게 이렇게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따라서 학생 인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 있는 우리 학생 인권 조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인 책임과 의무 부분만 조금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뭐 입장이시고,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적이시고, 예. 이분은 공립, 사립, 특히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가 각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 격차 해소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으시겠냐? 예, 특별히 인문계,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공사립 간의 차이는 아마 그 가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위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공립학교의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열이나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도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잠자는 공립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것인가 이것을 올해 저희 주안점으로 삼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인자님은 작년에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들 많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형 학생 정치 참여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이미 저희가 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정치교육, 학생 정치교육을 저희가 이제 가서 견학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광주에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 해서 전국 최초로 학생 정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 속에서 잘 운영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정치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사로도 이렇게 와주셨고, 뭐 전국적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도 강사로 와주셨거든요. 우리 시도, 우리 시구 의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치에 입문한 것보다는 정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정치인의 사회화의 초보 단계 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열고 연구 과제를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치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학생들의 중립,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정치학교 그리고 정치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카타리나 님이 2024년도에도 광주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또 무너져가는 공립 유치원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을 좀 실어주시라, 이렇게 공립 유치원 얘기까지도 예, 하셨네요. 실제로 공립 유치원의 자생력 내지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봐보면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공립은 일단은 보장되어진 어떤 그 체제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유치원에 이제 시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AI 시대에 맞는 공립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우리 원아들을 위한 새로운 이러한 그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새롭게 마련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 여건이나 환경들을 더 개선해서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예.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올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마무리해 주시죠. 올해 우리 광주 교육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부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을 설정했는데요.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세계로, 미래로
광주 교육이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의 생각이 교육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이러한 열심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희아님이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가슴이 뜁니다 하시면서 주셨고, 예, 카타리나님도 교육감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